요즘처럼 두산호틱스의 주가가 시원하게 급등하지 않을 때에는 이 주식이 앞으로 왜 신고가 랠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있거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내 눈앞에 엄청난 기회가 있음에도 그저 떨어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오늘 급등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맞아요, 기회가 아니라 내 선택이 이번에도 틀렸구나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선택이 틀렸다라고 믿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굳이 저렴하게 모아가는 것을 허락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지쳐나가 떨어질 거거든요. 거래대금 보세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하락하는 주가는 너무 속상하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 좀 보실게요. 주가가 하락을 그리잖아요. 거래대금이 있습니까? 아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상난님.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는 들어봤는데 왜 매번 당할까요? 이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나의 계좌에 있는 마이너스가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오거든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눈물 날 때도 있고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은 순간도 있고,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 알아요. 왜? 나도 다 겪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무언가를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께서 꼭 새겨들으셔야 되는 게, 나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무지 이거를 직접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직접 제가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았으면은 이 방송에서 괜찮다 말을 못 드립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도 지금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기다려도 내가 크게 먹을 수익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그건 내 경험에서 그걸 겪어보지 못했으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잠깐 과거로 들어가 볼까요? 제약주. 코로나 때 제약주 아주 유명했죠. 와, 이때는 뭐 안 가는 제약주가 없었습니다. 야, 너 바이오주 없어? 바보야 라는 소리를 듣던데요. 근데 희한하죠? 대다수가 제약주를 미리 매집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제약주가 출발하니까 여기저기 언론사들에서 호재를 띄웁니다. 역시 제약, 이 코로나 시대는 제약, 백신, 뭐 치료제 이걸 봐야 된다. 연예 언론사에서 제약주를 막 띄워줍니다. 주가도 계속 오릅니다. 사람들이 점점 너도 나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가 고점이 됩니다. 제약주가 초입에서 막 급등할 땐 나만 제약주가 없네 라고 하다가 제약주가 고점을 찍을 땐 너도 나도 제약주가 다 있는데 주가가 안 오릅니다. 맞나요? 그 다음 제약주의 모든 개미들이 물려 있을 때 그 다음 뭐가 출발해요? 2차전지가 출발해요. 돌아버리는 순간이죠. 야, 이거 제약주 간다 싶어가지고 제약주를 들어왔더니 이젠 저 2차전지가 가버리네. 이거 언젠간 갈 줄 알았는데 이게 하필이면 내가 제약주 매수하니까 가버리네.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종목은 백화점처럼 10개, 20개, 막 30개 늘어나는데 이것저것 물 타다가 비중이 커버린 건 똥같은 종목이 돼버리고. 맞죠? 비중을 덜 탔더니 그 종목은 날아가 버리고, 매수를 안 했더니 그건 또 날아가 버리고. 2차전지 가고 나서 사람들이 고점에서 너도 나도 야, 이거 2차전지 올라타자 수익은 많이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다수가 수익보다는 뭐예요?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2차전지 무너지면서 누가 갑니까? 반도체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맞나요? 반도체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반도체 뭐야? 내 주식을 구원해 주러 왔나? 라고 하면서 삼전닉스를 본전 매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전 매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 삼성전자 8만원, 9만원이 들어갔던 거 본전 왔는데 팔까? 제가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반도체는 지금 너무 좋은 시기에 놓여졌기 때문에. 맞나요? 제가 과거에 이 반도체 사이클을 언급됐던 건 2차전지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거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답을 알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두산호틱스 돌아볼게요. 이거 영원히 하락할 것 같아요? 영원히 시장에서 소외주일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 우리 합리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 언젠간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로봇이 언제부터 출발할지를 우리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언제부터 출발할까요?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 기술적인 흐름도 물론 중요하죠.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 두산호틱스 종목이 대박주로 바뀌는 제가 기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이 두산로보틱스 이따 뭐 개잡주를 받나 욕하셨던 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들으셨을 땐 야 쌍남아 막 오늘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소주 땡기고 잠도 안 하고 어디 말도 못 하겠는데 너 때문에 오늘 내가 힘을 얻었다. 너 때문에 내가 앞으로 두산로보틱스로 힘을 내서 수익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다 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요. 아시겠죠? 자, 우리 좋아요 버튼 누르고요. 댓글로 두산로보틱스 100만원 외쳐보면서 다같이 힘을 내며 영상 집중해볼게요. 두산로보틱스가 100만원 못 갈 것 같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지 모른다. 그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해보죠. 첫 번째, 두산로보틱스가 애초에 이 로봇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어떤 흐름이 놓여졌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요. 제조업 리스크가 발생했고 물건이 생산되고 물건이 와야만 하는데 그 물건이 생산되는 거점이 대다수가 중국에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공장을 두었던 수많은 기업들 혹은 중국 외에도 다른 해외에 제조 거점을 두었던 기업들은 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때 판매를 하는 해외 지역에 내가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없다면 엄청난 타격으로 이어지니까 생산하는 거점과 판매하는 거점을 둘이 가깝게 짓자. 근데 지으면 노동력이 있나? 있기는 한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선진 국가들 입장에선 이 노동력이 너무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협동 로봇이었다. 물론 지금은 두산로보틱스가 협동 로봇보다는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AI 로봇 솔루션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은 당시에 이렇게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 두산로보틱스가 놀랍게도 매출 성장률 1등을 찍어버립니다. 전 세계 매출 성장률에서 성장률 측면에서는요. 두산로보틱스가 1등을 찍어버려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확인한 거예요? 두산로보틱스의 제품 경쟁력, 기술력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두산로보틱스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을 4위를 기록하게 돼요. 엄청난 성장률을 바탕으로 4위를 찍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두산로보틱스의 경쟁력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산 일가 쪽에서 두산타워 다 팔아도 두산로보틱스만큼은 지켜냈단 말이에요. 왜? 두산이라고 하는 그룹의 미래라고 보는 사업이 로봇이라서. 그럼 주가 왜 안 오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미국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제조업은 미국이 해야 된다. 제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아요. 왜냐? 그렇게 영국이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다가 미국에게 제조 경쟁력이 밀리면서 패권을 넘겨줬거든요. 제조업이 성장을 시작하면은 그 국가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지만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룰수록 마진율이 낮아집니다. 왜? 모든 것들이 비싸져요. 전기료부터 인건비부터 물건 가격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불사. 제조업이 쇠퇴를 하면 패권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안보, 국가 경쟁력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원엑시아 인수했죠. 엔비디아랑 기술 협력 들어가죠. 맞나요? 여기에서 모멘텀이 시작되게 된다면 이 주가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을까요? 이거 여기서 머물까요? 그래봤자 개잡주라 못 가요 하실 텐데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두산로보틱스가 보여준 거 있어요? 엔비디아랑 뭐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거였죠. 로봇주의 성장 스토리 이거였죠. 눈으로 확인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코로나 때 두산로보틱스는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매출의 어떤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캐치가 되면은 시장에서 곧바로 재평가에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두산로보틱스가 분기 최대 매출을 찍었던 시즌은 2023년 4분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에는 그 분기 최대 매출을 어쩌면 돌파할지도 몰랐던 순간에 놓여졌고요. 원액 시야를 인수하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6년도 2분기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액 시야의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가? 원액 시야의 수주 잔고가 매출로 반영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되는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지금까지 억눌렸었던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셨나요? 단 한 번도 분기 최대 실적을 의미 있게 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로봇주에서 드디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 분기 최대 실적까지 달성했다. 원액 시야 인수하면서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 시장에서 먹힌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심지어 미국은 지금 제조업 리쇼어링을 진행하면서 공장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노동자들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물건을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제품도 도태됩니다. 기업도 국가도 전부 다 도태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의미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매출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액 시야를 인수하고 나서 수주 잔고가 이번에도 늘어난지를 봐야 되는 구간이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대 실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하든 혹은 2분기에서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3분기, 4분기에서 달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나오면 주가는 그 안에서 방향성이 나올 거고 우린 그 안에서 공략을 들어가면 된다. 일단 1차적으로는 단기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단기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와 줘야 돼요. 들어와 주면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주가가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 주가가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상컨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지가 방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거점을 해서요. 맞죠? 추세로 곧바로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무리하게 우리가 물타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추세 안으로 들어가는 시나리오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2분기부터 본격적인 로봇의 성장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그리며 어쩌면 신고가 돌파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죠. 두산로보틱스는 로봇입니다.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그릴 수 있었던 것도 인공지능 덕분이고요. 그 무시무시한 인공지능의 마법사 젠슨 황이 두산로보틱스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의 다음 물결인 로봇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만큼이나 오를 정도라면 저 수백조 원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라면 두산로보틱스가 향후 로봇주에서 어떤 성과를 보일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이나 못 오를까요? 인공지능만큼이나 뜨거워질 것이 로봇이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산도 여기에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오르겠어요? 6월 2일에 만든 17만 3천 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맞나요? 두산로보틱스가 최고의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낼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요. 영상 보셨다면은 제 번호 저장하시고요. 번호 저장하신 다음에 두산로보라고 종목명을 남기면 제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어떤 가격에 매수하고 매도할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상 보시고 구독만 하셔도 챙겨드리는 혜택이고요. 뭐 별도로 VIP를 가입해야 됩니다. 나중에 수익이 나면 수익금 저한테 일부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영상 보시고 7371-7454 여기로 두산로보라고만 문자를 남기면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여러분께 장중에 대응을 이끌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 알림 서비스 장중에 타이밍 모두 잡아드리고요. VIP급 정보까지 챙겨 드리는데요. 장중에 내가 미처 바빠서 보지 못했던 정보나 수급이나 타이밍들을 제가 모조리 여러분께 잡아 드릴 거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독만 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단기간에 많이 바뀌게 될 건데, 그 안에서 내 주식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주가는 영원한 하락도 없지만 이 안에서 언제든 변화도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을 내가 너무 일찍 팔아버리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잠시 조정이 나온다고 먼저 팔아버리면, 맞아요, 그 역시도 너무나 속상한 일이 반복이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주가 대응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구독만 하시고 두산 오브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바이오 인라인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바이오 일라일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AB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